안녕하세요. 캐나다 조기유학 전문 TBC 유학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콘도 및 타운하우스 계약한 후기를 올려놨었는데 영상으로 요청하신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앞으로는 유튜브에다가도 콘도 계약 후기를 같이 제작해서 계약한 콘도와 타운하우스들을 하나하나씩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캐나다 집 계약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힘들게 계약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캐나다 집 계약이 이렇게 힘드냐면서 불평도 많이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타운하우스를 계약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타운하우스는 실제로 이번 9월 달에 저희가 계약한 집인데 이 집도 정말 어렵게 계약했습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콘도를 계약하는 건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문제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인기 없는 토론토 지역의 타운하우스는 계약이 그나마 낮습니다. 매물도 좀 있고요. 인기 지역의 타운하우스는 매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 해도 경쟁이 심합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지역은 놀스욕, 리치먼드 힐, 마캄 같은 동네인데 한국도 학군이 좋으면 많이 몰리고 계약할 집이 부족하듯이 토론토도 똑같습니다. 좋은 학군과 좋은 동네 그리고 온갖 편리함이 갖춰진 동네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은 넓은 타운하우스에서 거주하려고 하지 콘도에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고 편하게 지내려는 외국인이나 유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하는 타운하우스보다 콘도를 선호합니다.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콘도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잠시 머물다 갑니다. 한 콘도 빌딩에서 매년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머물다가 한국으로 오면 되지만 캐나다에 남아서 쭉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계속해서 친구가 바뀌어 버리면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같이 성장을 하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죠.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의 비중이 거의 없는 캐나다 학생들에게는 같은 동네의 친구들은 정말 소중하니까요.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타운하우스가 캐나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1순위로 보는 매물입니다. 저희 유학생들은 이런 캐나다 사람들과 타운하우스를 계약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거죠. 좋은 학군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좋은 동네에서 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기에 캐나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경쟁해서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외국인 입장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까다롭게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봅니다. 한국에서는 직업이 무엇인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잔고는 얼마나 있는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의 집을 문제없이 잘 사용할 건지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을 따져봅니다. 사실 콘도도 외국인 세입자들의 조건을 따져보는 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타운하우스 집주인들이 외국인을 더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집 구조의 문제입니다. 콘도는 살다가 집에 문제가 생겨도 개별 주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빌딩 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렌트한 집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타운하우스는 어쨌건 개인 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단, 창고, 앞마당, 뒷마당, 관리 등에 신경 쓸 부분들이 많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세입자가 집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집 컨디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해도 캐나다에서 계속 살고 있는 캐네디언들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은 어쨌건 문제가 생겼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이니 집주인들이 확실한 신분이나 재정 능력이나 매너를 갖춰서 사용할 건지 등을 보고 나서 집 계약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 학기에는 은근히 타운하우스를 요청하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진행하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쾌해하신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언급해드린 내용을 보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제3자에게 집을 렌트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가족의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현지의 인맥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오래 하고 있다 보니 집주인 측 에이전트와의 인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집주인 쪽의 에이전트가 저희를 좋게 봐서 계약이 된 경우도 꽤 있고 또 이미 한번 계약해봤던 매물이라 또 다시 계약하는 데 수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건 시간을 오래 두고 쌓아온 인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집 계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랜딩 서비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3, 4일 이 정도 기간 안에 정착 서비스를 끝내드리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도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초에 입국하신 가족도 20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정착 서비스가 겨우 다 끝나가네요. 너무 만족했던 랜딩 서비스였다고 카톡을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빨리 처리할 것들과 중요한 것들은 입국하시자마자 먼저 처리해드리지만 아이만 데리고 먼 타지에 입국하신 어머님 입장에서는 생활하면서 궁금하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테니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길게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적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정착 서비스 항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힌 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자질구레한 부분들에 대해 예기치 못한 업무 처리도 많습니다. 정착 서비스는 유학을 준비해서 캐나다에 내딛는 첫 발걸음입니다. 13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에 피곤하고 도착해서 2~3시간씩 걸리는 입국 절차 때문에 더 피곤하고 도착해서 제대로 된 침대 이불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예민하고 힘드실 거라서 랜딩 해주시는 분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아주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 서비스는 정말 잘하는 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집 계약 또는 정착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콘도를 계약한 후기를 제작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